이번 시간에는 허난설원 작가의 규원가라는 가사문학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설마 어찌 다 늙었는가. 자,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줄에서는 늙음에 대한 한탄, 슬픔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노래들을 탄로가 계열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한탄 늙을로, 그래서 슬픔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말해도 의미 없다. 그래서 지나간 즐거움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만 아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메어온다. 그래서 이 서른은 서러운 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생모육 신고하여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시적 표현인 거죠. 신고, 고생하셔서 이내 몸을 길러내실 때 공우배필은 못 바라더라도, 그래서 공자는 벼슬, 후는 제후라고 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더라도 군자후구를 원하였던지, 군자후구는 좋은 성품을 가진 남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남편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남편으로 바라였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그래서 삼생이란 건 전생, 사생, 후생. 그래서 원업은 죄를 쌓아서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월하노인이라고 해서 조선의 신 중에 결혼을 중매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신할미는 아기를 점지하는 신이고, 이 월하노인과 함께 활동하는 신이다 라고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연분, 월하노인은 결혼을 중매하는 신인데, 이렇게 남녀 한 쌍이 있으면 두 사람을 실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인연을 맺어준다 해서 실련자를 설해서 연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한유엽 경박자를, 그래서 검달같이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이 꿈같이 만났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용심하기, 말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근심 걱정이 많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호 이팔 겨우 지나, 그래서 3호는 15, 이팔은 16, 그래서 15, 16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5, 16세 지나서 천년여질,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이 백년기약은 결혼을 약속하였더니 입니다. 연광이 훌훌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조물주가 다시 하여서, 조물주는 신이죠. 창조신이 시샘을 많이 하여서 봄바람 가을 물이, 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그리고 배오리는 배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를 짜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틀에 배를 짜는 도구에 여기 손잡이 부분을 북이라고 합니다. 이 북을 이제 배를 짤 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설비나라는 어디 두고 명목 과정이 되었구나. 여기서 설비나는 눈같이 또는 꽃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하고, 명목 과정은 못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못생긴 얼굴이 되었다라고 해서 늙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괴쏘냐 사랑해 주겠는가. 스스로 참게하니 참담하니 슬퍼하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서사 첫 번째 단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난단 말인가. 3355는 우르르 몰려다는 모습이고, 야유원은 술집 또는 기생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남편이 친구들과 3355 몰려다니면서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기웃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꽃피고 날 저물 때, 날씨가 좋을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좋은 말이랑 금색 채찍, 그러니까 사치와 허영을 부리면서 어디 머물고 있는가.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을 더욱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소식을 알 수가 없다. 인연이 그쳐진 듯 생각이야 없겠는가.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믿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립고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지. 그러니까 그립다는 내용입니다. 하루도 12때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은 30날 지루하기도 지루하구나. 옥창에 심은 창가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고 지었는가.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칫눈은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그 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심화시키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춘하루 3월에 버들꽃이 피고 꽃이 피는 좋은 시절에 경물은 시름이 없다. 사물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구나. 화자와 대조되는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을 때, 자, 이 친구들 역시 달과 귀뚜라미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외로움 쓸쓸함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근심 걱정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은 죽기도 어려울 것 같구나. 도로 풀어 헤아려 보니 이리하여서 어찌하겠는가. 푸른 등을 돌려서 켜놓고 등불을 켜고 녹기금을 믿게 앉아 가야금을 켜고 앉아서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을 섞어서 타니. 그래서 병년화는 노래 제목이고 내 쓸쓸한 외로움을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연주를 하니 소상야우 대소리 섞도는 듯. 그래서 소상야우는 한밤중에 내리는 부슬비가 대나무에 떨어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거 솟도는 듯이라고 직유법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내려서 대나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주 소리가 비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해석을 많이 틀린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풍에 천년의 이별하라기 우는 것 같다. 이거 역시 이별하라기 우는 것처럼 나의 연주가 구슬프게 들린다 라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옥수, 섬섬옥수죠.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검은고 가야금 연주 솜씨가 옛소리가 있다. 뛰어나지만 부용장 집에 이제 커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적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간장이 구곡하여서 구곡간장이라고 해서 내 애간장이 9번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아픔을 느끼고 있으니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 본사 내용이었습니다.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에서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나뭇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 요거는 위에 나왔던 귀뚜라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로 잠을 깨우고 있는 거죠. 무슨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그래서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더라도 7월 7석 1년에 한 번 실기치 아니하거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거든. 자, 견우직녀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긴 하는데 나는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은하수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장애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 이 약수라는 건 중국의 정설상의 강인데 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가라앉아버리는, 어느 것도 건널 수 없는 강의 의미를 가지는 장애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에 이슬은 맺혀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서 새소리는 더욱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앞에 나왔던 친구들은 거의 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새소리는 나의 감정,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 하지만 박명한 운명이 기구한 홍안이야, 예쁜 얼굴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내가 운명이 제일 슬프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때문에 살똥말똥하여라, 못 살겠다 하면서 마지막 결사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허난설원 작가의 규원가라는 가사문학 설명 진행하였습니다.